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집중해서 재미있게 수업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모가 달라기 때문에 가장 먼저 통분을 해야 했죠. 그리고 통분을 하면 분모가 같아지기 때문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면 우리가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쪽이네요. 슬기네반 학생들이 조개 6kg을 캐는데 4분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슬기네반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알아보기 위해서 식을 세워야 하는데 그 전에 문제의 조건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래요. 그리고 두 친구가 힌트를 주고 있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개 6kg을 캐는데 2시간이 걸렸다면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는 어떻게 구할까? 자, 여러분 조건을 바꿨죠. 4분의 3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2시간이 걸렸다고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식이 그렇지 굉장히 쉽게 세워지죠. 6 나누기 2를 통해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대화를 보고 슬기네반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6kg을 캐는데 2시간이 걸렸다면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는 6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에서는 2시간이 아니라 4분의 3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 대신에 4분의 3을 써주면 6 나누기 4분의 3을 하면 우리가 슬기네반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슬기네반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 말은 그렇지 6 나누기 4분의 3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먼저 통분을 한 다음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6 나누기 4분의 3. 자연수 6은 1분의 6과 같기 때문에 부모 분자에 4를 곱해주면 우리가 통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분의 6은 4분의 24가 되고요. 부모가 같아졌기 때문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24 나누기 3이 되고 계산 결과는 8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입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일 건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자친구가 힌트를 주고 있죠. 4분의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니,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하려고 6 나누기 4분의 3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4분의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어떻게 구하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여자친구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 보는데요. 선생님이 힌트 하나를 더 주자면요. 조개 6kg을 캐는데 4분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 곱하기 2를 해서 12kg을 캔다고 하면 그렇죠. 4분의 3 곱하기 2를 해서 4분의 6시간이 걸리겠죠. 자, 또 하나. 만약에 6 곱하기 3을 해서 18kg을 캔다고 한다면 그렇죠. 4분의 3 곱하기 3을 해서 4분의 9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선생님의 힌트, 여자친구의 힌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4분의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한 다음에 4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 6kg을 캐는데 4분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하기 쉽도록 위에 써있는 문장과 좀 비슷하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4분의 3시간 동안 조개 6kg을 캘 수 있습니다가 되겠죠. 자, 이제 4분의 3시간을 1시간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 한 번에 바꿔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 4분의 3시간을 4분의 1시간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4분의 3에다가 3을 나눠주면 4분의 1이 되죠. 시간을 3으로 나눴기 때문에 무게도 3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1시간 동안 조개 2kg을 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4분의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가 아니죠. 그래서 4분의 1시간에 다시 4를 곱해서 1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에 4를 곱했기 때문에 무게에도 4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4는 4분의 1, 4, 1시간이 되고요.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는 8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 방법 너무 복잡해요.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가 8kg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비율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힌트를 주었을 때 조개의 무게를 2배를 하면 시간도 2배를 해야 하고 무게를 3배를 하면 시간도 3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이 나죠? 네, 바로 그 힌트가 이 문제를 여러분이 비율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비율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에서 기준양은 이미 알려진 값이나 서로 알고 있는 값이었고요. 비교하는 양은 구해야 할 값 또는 주어로 표현된 값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로 표현된 값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상황에서만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얘는 빼버리고요. 비교하는 양은 곧 구해야 할 값이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구해야 할 것은 그렇죠. 조개의 무게이죠. 그래서 조개의 무게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기준양이 되겠죠.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찾았으니까요. 비율로 한번 나타내어 보면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시간분의 조개의 무게. 숫자까지 마저 집어넣어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기준양 4분의 3, 비교하는 양 6. 자, 이 비율의 형태를 기본으로 놓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1학기 때 배웠던 어떤 규칙이 적용되죠? 그렇죠. 비율이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의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 기준양 4분의 3을 1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1로 만들어주려면 그렇지. 기준양 4분의 3에다가 4분의 3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비교하는 양에다가도 4분의 3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 나누기 4분의 3은 1이 되고요. 우리가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하는 식은 6 나누기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우리는 6 나누기 4분의 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다시 비율 불러오고요. 자, 우리는 기준양 4분의 3 시간을 1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4분의 3을 4분의 3으로 나눠야 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죠. 그동안 배운 곱셈과 나눗셈을 이용해서 4분의 3을 1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 생각해보면요. 먼저 4분의 3에다가 3을 나눠줘도 되겠죠. 물론 기준양이 3을 나눴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에도 3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4분의 3 나누기 3은 4분의 1이 되겠죠.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4분의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한 것입니다. 6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4분의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의 각각 얼마를 다시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를 각각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4는 1이 되어서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 나누기 4분의 3은 6 나누기 3 곱하기 4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기준양 4분의 3을 1로 바꿔주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4를 먼저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는 3이 되고요. 우리는 3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이기 때문에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다시 3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3으로 나눠주면요. 3 나누기 3은 1이 되고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 나누기 4분의 3은 6 나누기 3 곱하기 4와 같지만 6 곱하기 4 나누기 3과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8이죠. 여기까지가 선생님 설명이고요. 지금부터는 선생님 설명에 교과서 설명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나누기 4분의 3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4분의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네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요. 6 나누기 4분의 3을 비율의 형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은 비교하는 양이고요. 4분의 3은 기준양이 되겠죠. 비율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요. 기준양 4분의 3은 이렇게 되겠고요. 비교하는 양 6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막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이제 4분의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양 4분의 3을 4분의 1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각각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요. 4분의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는 2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4분의 3시간과 6kg을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나눠봅시다. 헷갈릴 만한 부분은 잠시 가려두고요. 이것을 똑같이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만큼을 고르게 되면 시간은 4분의 1시간이 되고요. 조개의 무게는 2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렸던 부분 원래대로 해주고요. 방금 우리가 구했던 과정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6kg을 3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4분의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인 2kg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4분의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가 아니라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에 각각 4를 곱해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인 8kg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요. 4분의 1시간과 2kg을 4배 해주는 것입니다. 4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릴 만한 부분은 잠시 가려놓고요. 1배, 2배, 3배, 4배 했네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가 8k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과정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4분의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인 2kg에다가 4를 곱하면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인 8kg이 된다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기가 6 나누기 4분의 3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자, 선생님이랑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 나누기 4분의 3은 그렇지 6 나누기 3 곱하기 4와 같았죠. 계산 결과는 8입니다. 물론 6 나누기 4분의 3은 6 곱하기 4 나누기 3과도 같았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요. 자연수의 분수의 분자를 나눠준 후 분수의 분모를 곱한다가 되겠죠. 물론 자연수의 분수의 분모를 곱한 후 분수의 분자를 나눈다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계산해 봅시다. 보기를 살펴보았더니요. 자연수의 분수의 분자를 나눠준 후 분수의 분모를 곱하는 형태로 계산을 했죠. 동영상 잠깐 멈추고 여러분 먼저 해결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8 나누기 3분의 2 분수의 분자를 나눠주고 분모를 곱해준다. 계산하면 12입니다. 다음 15 나누기 6분의 5 분수의 분자를 나눠주고 분모를 곱해준다. 계산하면 18입니다. 자, 물론 분수의 분모를 먼저 곱하고 분자를 나중에 나누어 주어도 되죠. 그 방법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8 나누기 3분의 2 분수의 분모를 곱해주고 분자를 나누어 준다. 계산하면 12고요. 15 나누기 6분의 5 분수의 분모를 곱해주고 분자를 나눠준다. 계산하면 18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끝이 났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자연수 나누기 분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방법은 자연수의 분수의 분자를 나눠준 후 분수의 분모를 곱하면 됐었죠. 물론 순서를 바꾸어서 자연수의 분수의 분모를 곱한 다음 분수의 분자를 나눠주어도 됐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세모 나누기 네모분의 동그라미라고 하는 식은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 곱하기 네모와 같고 또 세모 곱하기 네모 나누기 동그라미와 같았습니다. 물론 지금 깜빡이고 있는 괄호는 꼭 쳐줄 필요는 없죠.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